위플래시 집중해 좀 더 띵플래시. 죄송합니다. 이번 노래는 진짜 제가 부를 자신이 없네요. 이번에 에스파의 신곡 위플래시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본 건데요. 이게 노래인지 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윤주의 초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견된 실적 부진, 어닝 쇼크에도 빨간불, 엔터주 하반기의 전망은 이렇게 잡아왔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한 두 가지의 엔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하이브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실적을 나란히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였습니다. 컨센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엔터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켰는데요.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 살펴보신다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5%대 가장 크게 올랐고요. LCM도 3%대 반등, 하이브는 2.64%, YG 엔터테인먼트도 2.38%. 반면에 최근에 급등세를 계속해서 보였던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3%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터 종목들의 실적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이브의 2024년 3분기의 실적 발표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을 했고요. 전분기 대비로는 17.6%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전년 동기 대비 25.4% 급락을 하게 되는데 다음 장을 띄워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하이브를 탑픽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견됐었던 부진이었기 때문에 주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증익 모멘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의 영향으로 앨범 발매라던가 투어가 많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고 있고요. 하반기에 아티스트 컴백과 월드 투어가 다수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있는데 지금 보신다면 분기별 모객과 공연 실적 추이 전망을 봤을 때 2024년 4분기에는 확실히 실적 추이 전망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이번에는 SM입니다.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보신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고요. 전분기 대비보다도 4%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SM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단에서 충격이 컸는데 지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73%나 급락을 했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보 음반 판매 감소 영향으로 음반과 음원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공연 확대와 내재화를 통해서 콘서트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점은 하이브 땅과 비슷한 내용을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위축됐었던 한중 교류 확대가 감지되고 있다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환호성이 나왔었던 무비자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엔터주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한중 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이 세 가지의 이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에스파의 상해 팬사인회가 열린 바가 있고요. 10월 28일 에는 디어유와 텐센트의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이 최초로 무비자 관광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라는 점이 있고요. 내년에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살펴보신다면 디어유를 추가적인 엔터 종목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지역별 유료 구독자 수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중국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추이라던가 전망을 봤을 때 확실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엔터 종목들 중에서 오늘 급등세가 나온 디어유를 꾸준히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윤저의 초이스는 엔터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 하반기에는 진짜 반격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증시 흐름이 금투세 폐지가 거의 다 확정이 됐다 이렇게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경계감이 좀 완화가 되면서 환호를 했는데 오늘은 그 연속성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에 약간의 이제 연속성상의 일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뭐 특징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섹터별로 봤을 때는 특징적인 종목들은 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이제 뭐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금투세 폐지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에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로 볼 때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었던 종목군들에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을 확인을 다들 해 보셨을 텐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또 SM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엔터주들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3분기 시점을 바닥으로 찍고 나서 내년도 EPS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좀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로 불려오고 있었던 IT 테크업 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갈 길을 못 잡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좀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하루 앞서서 이제 코앞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약간은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온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시장 이야기 속에서 제가 들고 온 오늘 초이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됐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차장님과 함께 이 시간에 엔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실적은 좋지 못했죠. 그럼에도 주가는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SM이랑 하이브가 어닝 쇼크를 보여줬음에도 그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들 오늘 실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전반적인 엔터업종들 같은 경우가 작년도 하반기의 시작부터 앨범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죠. 그 요인을 좀 찾자면 결국 우리나라 엔터 종목들의 특징은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 이익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한 해가 지나가면서 약간의 어떤 시장의 뷰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음반 판매량에 대한 비중이 많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꺾어들어서 보자면 음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라이트 팬덤에 대한 어떤 기대 지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음원이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게 반등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K-팝 역시도 좀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좀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인으로 인해서 작년 음반이 꺾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이 있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 쪽에서 오고 있는 공동구매 판매량이거든요. 이게 사실 작년에 SM, 에스파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하이브의 뭐 TXT 그리고 뭐 르세라핌 이쪽에서 이제 중국 판매량이 많이 꺾였는데 이 부분을 뜯어보면은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에스파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꺾인 거는 맞는데 올해 상반기에 다시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제 전체 총 판매액이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볼 때는 지금 올해 연간으로 볼 때 상반기, 하반기에 여러 개별 엔터사들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특히나 YG 같은 경우는 사실 아티스트들의 공백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개별 이제
IP들만 개별 어떤 약간 노이즈 아닌 노이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부 멤버가 탈퇴가 되고 탈퇴가 되면서 공백기가 또 생겼고 이러한 노이즈들을 좀 약간 훼손하는 부분들, 성장 스토리를 훼손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역시도 굉장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그 뭐 미니진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니진과 뉴진스와의 어떤 그러한 어떤 관계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꺾였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휴먼 리소스와의 어떤 매니지먼트가 지금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한 해였다라고 정리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대부분의 하이브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내년도 실적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뉴진스 매출 비중을 다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뉴진스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어떤 성장을 하지 않겠냐라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측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내년도는 여러모로 엔터 업종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만한 계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 종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음반 판매의 이익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상향 곡선으로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YG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의 공백기,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멤버 간의 노이즈,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니진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돼가고 있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늘 차장님의 초이스 종목이 좀 이 엔터 관련된 종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장님의 종목 두 가지 종목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요.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하이브와 이수페타시스를 들고 오셨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엔터 종목들을 해야 될까 이수페타시스를 특징주 한 개를 뽑아볼까라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 내용 정말 잘 뽑아오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수페타시스가 좀 급락이 꾸준히 나오면서 고점 기준으로 30%가 넘게 급락을 했길래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다가 그래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엔터주를 들고 왔었는데 우선은 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의 초이스는 어떤 종목일까요? 초이스는 일단 당연히 하이브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비초이스 종목인 이수페타시스는 급락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종목들 그중에서도 하이브를 추천을 늘 해주셨습니다. 하이브를 차장님의 탑픽 종목으로 늘 뽑아주셨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뷰를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이브를 추천하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계속 좀 드렸던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당연하게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대신에 시장이 어떤 기대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실적이 안 좋게 나왔으면 안 좋게 나왔으면 그 다음 분기 내지는 그 다음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분기에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면 주가는 사실은 다운은 턴으로 털고 실적이 최악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반등을 한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브의 오늘 사실 컨센서스 하회의 실적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호재 아닌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하이브도 실적 발표를 했고 SM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둘 다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내용적인 부분들을 찾아보면 어쨌든 SM은 아이돌 IP에 대해서 그 멤버 하나가 이제 탈퇴를 하면서 IP에 대한 성장이 일부 좀 훼손이 됐다는 네. 평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8월, 9월, 10월 달 주가 퍼포먼스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한 분기였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내내 미니진 대표와 그 뉴진스와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들 내지는 투자자가 아닌 그 외부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노이즈가 걸렸었고 그리고 이거 하나로만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이브 내부적으로 어떤 내부 문건이 유출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가의 발목을 잡는 노이즈로 생성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해당하는 법인의
실적과는 별개의 흐름으로 주가가 많이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일단 결론적으로 하이브가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최근에 디어유 주가가 네. 굉장히 핫하잖아요. 핫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제 음원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중국의 이제 텐센트와의 어떤 그런 약간. 이제 뭐 MOU 아니 MOU 그런 비슷한 어떤 계약과의 관계로 인해서 디어유의 플랫폼화를 글로벌하게도 인정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하이브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위버스인데 위버스가 빠르면 내년일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는 뭐 유료화를 진행을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숫자로 지키게 되는 뭐 분기는 2025년도 1분기부터 내지는 2분기부터일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 하이브 실적 연간 실적 전망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2천억 정도 나오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가 2,100억이에요. 근데 2천억 정도만 나와줘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실적 예상치가 3,400억이거든요. 이게 연간으로 볼 때 지금 전체적으로 아티스트들 그 3세대 아이돌 그룹들 보면은 TXT라던가 르세라핌이라던가 아일리시라던가 이런 어떤 IP들이 초동 IP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일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티어급 정도는 아니더라도 세컨 티어 정도 되는 그룹인데 기본적으로 한 30만 장, 40만 장 해줬던 아이돌 그룹이 초동이 50만 장, 60만 장까지 나온다는 부분들은 사실 그 기대치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국내 아이돌 IP 중에서도 유일하게 잘해주고 있는 그룹의 소속사들이 다 대부분 하이브에 몰려 있어요. 뭐 SM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남자 아이돌 그룹 IP가 굉장히 좋고 잘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 벌어주는 IP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유독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YG 엔터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GD가 컴백을 해주면서 약간의 분위기 몰이를 좀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차후에 매니지먼트를 YG에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엔터 업종의 어떤 분위기 쇄신의 가능성을 좀 보여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OP가 한 3,500억 보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업사이드에서 한 50% 이상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주가가 물론 못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재작년 대비해서 역성장했기 때문에라고도 생각은 들지만 그 외적으로도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자꾸 밀리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실상 지금 이제 민신 대표와 뉴진스와의 어떤 관계가 제대로 약간의 해피엔딩식으로 봉합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이브에서 그동안에 이제 뉴진스가 잡아먹고 있었던 그런 어떤 비중을 다시 한번 애드업 시킬 수 있을 만한 숫자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도 정상화되는 관점으로 볼 때는 하이브가 엔터업종 탑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로 봐서도 저는 아직까지는 내년도 탑픽을 뽑으라고 누구한테 말하면 다들 이제 하이브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좀 답보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종목을 엔터 종목 중에서 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십니다. 그런데 저희 채팅창에 하이브 종목을 들고 계신 분께서 지금 마침 하이브를 다루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는 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차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업사이드로 한 50% 정도를 보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부터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데이터님의 종목이고요. 23만 5천 원 평단가고 25% 들고 계십니다. 평단을
조금 낮추고 싶은데 근래 꽤 올라와서 머뭇거려집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얘기해 주신 대로 15만 원 구간부터 20만 원대까지 단숨에 좀 올라온 종목이긴 합니다. 좀 윗단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요인으로 볼 때 하이브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별 악재가 나올 거는 네.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쯤 되면 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 대부분 약간 가늠이 될 것 그쵸.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뭐 그건 아니겠지만 시장 리스크 개념으로 볼 때 좀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되면은 주가가 약간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리면 그때 겁내지 말고 사셔요. 지분이 지금 세이브 데이터님이 비중이 25%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전체 어떤 맥스 자산에 대해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폴리오에 1등 정도 차지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BTS가 컴백을 하게 되면 얘네가 연간 2천억 정도 해주는 IP예요. 연간 OP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2천억 정도 해주는 IP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이브가 컴백이 되고 나서 공연 수익이라던가 이제 여러 기타 수익 관련해서 음반 음원 아니더라도 공연으로 충분히 연간 2천억 정도 벌어들일 만한 IP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2025년이 아니더라도 2026년도 온기 반영으로 그렇게 2천억의 에이드업이 될 경우에는 이 회사는 연간 정말 긍정적으로 볼 때는 4,500억 이상 벌어들일 수 있을 만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밀리게 되면 그쯤 돼서 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은 요거는 그냥 고정적으로 19만 원 정도 내려오면 좀 힘있게 실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민 지어서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리스크를 우리가 찾자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신작 IP, 그러니까 3세대 아이돌 그룹의 이제 앨범 판매량이 예전 같지 못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런칭을 하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가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세븐틴 같은 경우는 글로벌 1티어 그룹이에요. 그리고 세븐틴이 초동 앨범이 한번 나오면 거의 300만 장, 400만 장 이렇게 팔릴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다들 BTS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븐틴이 BTS의 몫을 그 이상으로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세븐틴도 약간의 군대 리스크도 있기는 하지만 앨범 멤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멤버의 공백 없이 충분히 지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그 시기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멀티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만한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엔터 업종은 개별 종목으로 보면 좀 아쉬울 것 같고요. 엔터 업종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 내년도 되면은 시기가 좀 좋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만한 기점이라고 하면 이번 달 이내에 아마 시장 리스크가 저는 조금 시장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한 19만 원 언더까지 좀 밀리게 되면 그때 좀 힘있게 좀 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저는 이 자리에서 50% 이상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이브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사이드로 50% 이상 갈 수 있다. 내년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터 관련해서 그럼 질문 한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데 엔터 관련된 종목들 하반기에 기대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때 늘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하반기에는 콘서트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또 앨범들이 많이 컴백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반기 콘서트 기대감을 갖고 볼 때 엔터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인 업황으로 봤을 때 좀 들고 가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은 거예요, 차장님? 그러니까 하반기는 이제 4분기잖아요. 네. 4분기는
연말 연초는 항상 성수기예요.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엔터 업종. 뭐 제대로 하는 게 없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 4분기에 다 공연들이 대부분 좀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통은 6개월 텀으로 이제 컴백을 하고 다시 뭐 들어갔다가 6개월 텀 지어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IP들이 지금 4월 기점으로 다 이제 컴백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아일릿 그리고 지금 최근에 컴백한 애들이 아일릿 그리고 에스파, 르세라핌 그리고 저기 YG 엔터의 GD도 여자 아이돌 그룹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Y젠터요. 네, 어쨌든 그 아이돌 IP도 이번에 컴백을 했는데 아쉽게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초동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한 40만 잔, 30만 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블랙핑크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일단 판매량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랑 상장사 엔터 실적이랑은 연관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지금 글로벌 음원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빌보드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먹히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최근에 뭐 아파트 굉장히 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투자 심리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걸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엔터 업종도 제대로 한 거 별로 없지만 4분기 실적부터는 아무래도 EPS 성장률 기준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베이비몬스터라고 저희 채팅창에 세이브 데이터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이제는 비초이스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좀 자료 조사를 하다가 엔터 종목으로 좀 틀긴 했는데 비초이스 종목입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 소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에 돌면서 9% 가까이 주가가 한번 밀렸었는데 그날 증권가에서 회사 차원에서 바로 공식 입장을 낸 건 아니었고요. 증권가 레포트에서 그럴 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짚어줬는데 어제 공시에 조선비즈의 뉴스 기사 JO를 인수 추진을 한다라는 풍문에 대한 공시 해명을 냈습니다. 확실하게 확정된 바는 없다라는 차원의 공시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유상증자라던가 다양한 차원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많은 분들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유상증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유상증자가 진행된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금양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보였었고 이 종목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사실 시장 신뢰가 다 깨진 거죠. 네. 저도 이수페타시스를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실적도 되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간의 그 커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10월 말부터 주가가 밀렸거든요. 근데 그날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조회 공시고가 나왔었어야 됐어요. 네. 당일 아무 이유 없이 4, 5% 빠지고 그 다음날 7% 빠지고 그 다다음날 8% 빠지는데 이게 지금 와가지고 조회공시 나오는 건 사실은 의미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회사도 되게 주주를 기망한 거죠. 이거 이렇게 공시하면은 무슨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은 유증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하요 이런 거. 이렇게 아니 미확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거 이수페타시스 커버리지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장중에 이거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비공식적으로 만약에 유상증자가 한 거면 네. 이게 무슨 시장에 무슨 투자자들이 기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이 회사가 아무리 싸더라도 안 사죠. 그렇다면 이 유증 이슈를 제외하고 기업 자체를 봤을 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장님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종목 자체를 유증 이슈를 제외하고 본다면 주가가 어떻다고 보시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제이오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이오의 기술력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합병을 하면 좋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네. 다르겠죠. 제이오 기술력이 있건 없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제이오의 시가총액이 6,400억에 거래돼요.
근데 PEI 기준으로 올해 예상치 기준은 7배 거래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 주고 거래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최대주 지분율이 이게 강득주시가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하면 대략 36%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6,400억에 대략 경영권 프리미엄 절반 합친다고 하면 3천억 정도의 매각을 한다고 쳐요. 근데 3천억 정도의 매각이 안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저는 맞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루머 아닌 루머로 나오거는 이수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뭐 3천억에서 많게는 5천억까지 증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거 유상증자한다고 주가가 밀린 건데, 지금 일자별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수페타시스가 10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시총이 얼마나 밀렸냐면 2조 8천억 했던 회사가 지금 이제 2조 간당간당해요. 그러면은 누적적으로 8천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유상증자 예를 들면 5천억 한다고 가정을 해서 네. 주주가치 희석이 5천억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케이. 그것도 인정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8천억이 날아간 거예요. 네. 그러면 유상증자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5천억이 애드업이 되네요. 날아간 것만큼. 그럼 주주가치가 5천억이 더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만약에 증자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증자는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업적인 시너지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IR을 하던가 대규모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왜 했는지 조금 첫 번째로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물론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겠죠.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수페타시스가 현금이 별로 없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사업 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볼 때 현금성 자산이 일단 1,000억이 안 됐어요. 500억에서 800억 사이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유상증자를 하겠죠. 근데 어떤 유상증의 목적이 회사의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한 캐펙스 투자용으로 뭐 자본 지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요. 네. 그거 말고 M&A 하려고 인수하려고 하는 거면 여러 가지 관문이 뛰어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되게 좋은 상태예요. 비즈니스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주가가 밀렸다라고 해서 이 회사 매도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기도 좀 사실은 되게 아까운 주식 중에 하나고요. 개인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발표가 나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네, 그렇죠. 차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실시도 하지 않은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8천억이 날아갔는데 가령 증자를 하는데 3천억밖에 증자를 안 해요. 네. 그럼 주주가치 해석이 그 유상증자로 인해 날아간 8천억보다 덜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땐 지금은 너무 저평가된 주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지금 AI 가속기라던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호황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연간 실적 다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금 우리가 7월 말에 시장 충격으로 있었던 8월 5일날 최저점이 39,900원인데 이때 가격만 깨지 않으면 그래도 추세 형성상 추세는 유지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이수페타시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상증자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질질 꺼버리면은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시장이 제일 극혐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을 고도화시키는 게 제일 최악으로 생각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 이수페타시스 내부 관계자분들은 제2호를 인수를 하려고 하면 빨리 인수를 하고 시장에 알리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비초이스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살펴봤습니다. IR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고요. 이 종목 지금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기업 자체를 본다면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간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매도 구간은 아니다라는 차장님의 의견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하이브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진단 도와드리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트레가이 조에이디님의 종목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500원에 비중은 15%. 너무 고가에 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 65,000원이 나오는데 믿고 가져가도 될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트레가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흑자 전환이 영업이익이 됐다라는 내용이 5일 전에 좀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요새 위성 관련된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된 종목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점에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을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지금 최근에 이제 위성 우주 산업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지궤도 그리고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정부의 어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우주사업청을 만들어서 그 어떤 정부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주도하면서 성공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우주항공 쪽이라고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해도 숫자가 너무 미진해요. 이게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해도 뭔가 의미 있게 흑자 전환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영업이익 8억 정도 나 있는 상태인데, 분기 실적을 2023년도 6월달 이후로 계속 영업이익은 적자였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의미 있게 이제 흑자 전환이 돼 있는 건데, 절대적인 숫자가 좀 너무 적어서 이게 의미가 있냐 아니냐라고 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좀 긍정적인 거는 맞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요, 이게
잠깐만요. 세트라가이도 그렇고 인텔리안테크 한번 보시죠. 주가 흐름이 대부분 다 똑같이 움직여요. 이쪽이 아마 외국인 펀드 쪽에서 바스켓으로 매수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이 얘네 쪽이 세트라가이가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AP위성 이런 회사들 주가가 거의 다 비슷하죠. 내릴 때 같이 다 내리고 i3 시스템 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재놓고 비슷하죠. 의미를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게 뭐 차트의 흐름은 약간의 대동소이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주가가 밀릴 때 빠질 때 다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올라가고 밀리고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수급이 한쪽 수급이 좀 쏠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도 이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다만 실적으로 볼 때는 우주산업이라든가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들은 실적적으로 비빌 수 있을 만한 회사는 중소형 회사들 중에 인텔리안테크 말고는 없어요. 사이즈가 너무 세트라가이 같은 경우는 작고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자체 영업 이익으로 성장해 볼 만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연간으로 다 볼 때 이게 당장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서 지원책이라던가 정부의 어떤 뭐 규제 철폐 이런 거랑도 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요.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연말까지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으로 해서 목표 주가는 한 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3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트랙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나와서 그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총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위성이나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면 인텔리안테크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이 종목 지금 평단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연말까지 그래도 5만 원까지는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사실 5대 채팅창에 다수의 지분을 포함하고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온라인님의 종목이고요.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할 텐데 36만 4,500원의 비중이 30%입니다. 이 종목 이제 다들 말이 없네요 라는 내용이시고 사실 오늘 고고식님께서는 이 종목이 실적 발표 날보다 좀 많이 주가가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어떠냐라고 질문을 주셨고 들국화님께서는 이 종목 혹시라도 악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 SDI가 실적 부분에 대해서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IRA에서 보조금을 받은 거를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잘했다, 선방했다라는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밀리는 걸까요? 사실 오늘 밀리는 거라기보다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으니까 밀리겠죠. 이게 뭐 올해 연말 4분기도 당연히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거는 그 단순하게 그 숫자로만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안 되고요. 안 좋으면서 내년도에 좋아질 거냐라는 어떤 가정치에 대한 어떤 팩터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좋지만 내년도에 어떠한 팩터 하나가 이렇게 바뀌면 좋아질 수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어떤 모수값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그 삼성 SDI를 포함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SK 배터리 온이라던가 이런 대부분의 회사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존의 양극재 업체들 내지는 소재단 업체들과 합작 법인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의 사이즈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어떤 요인이냐면 어쨌든 합작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 거는 자본 지출을 일단 단독으로 하기엔 좀 부담 가기 때문에 좀 자본 지출을 나가는 걸 좀 줄여보자 같이.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라는 게 결국은 합작 법인인데 대부분 셀 업체들은 OEM 자동차 회사들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GM이랑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 SK온 같은 경우도 뭐 여러 OEM 업체들이랑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SDI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랑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처음에 나왔었던 그런 물량보다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한데 공급 곡선을 계속적으로 우하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요 곡선은 점차적으로 좌하향 되니까 네. 결국 공급 곡선에서 맞아야 되는 공급의 어떤 합리적인 점선이 점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배터리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 리튬 가격이라던가 뭐 양극재 수입단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판가가 약해지는 거죠. 뭐 과거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 셀 하나에 가령 10,000원 주고 팔았다면 지금은 5,000원도 안 하니까요. 근데 가격은 줄었는데 판매량이 늘었냐?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성장이에요. 가격이 줄어들면서 P는 줄었지만 Q가 늘어나는 성장은 사실은 이제 수요 앞단에서 볼 때는 조금은 이제 마진율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거를 나중에 Q로 커버가 되면서 매출액 성장까지 같이 올라가 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매출도 줄고 그리고 성장단에서도 다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차 전지 업종들은 그 누구죠? 마냥 굉장히 많은 그 장밋빛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엄청나게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 뭐 내년도 되면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은 없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섹터가 우리가 조금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 거지만 커머더티예요. 네. 가격 결정 요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그 커머더티의 가격이에요. 커머더티의 가격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셀 업체들이 주가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는 수요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판가가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판가는 올라가지 못하는데 수요도 올라가지 못하는 형국인 거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신에 내년도는 좀 그리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미국 대선이 누구로 판명 나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IRA에서 AMPC 보조금 받는 부분들은 국내 셀업체들이 많이 받는 거는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으로서의 어떤 커버리지는 해줄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 미국은 괜찮은데요. 유럽이 안 좋으면은 계속적으로 3원계 배터리에 있어서 수요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삼성 SDI는 지금 매도하기에는 너무 늦었고요. 네. 지금은 좀 보유 의견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40만 원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저점 깨면 매도 그리고 2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그럼 비추하시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삼성 SDI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티니핑 조아님의 종목으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한번 살펴볼 텐데 19,920원 20% 어느덧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리스크를 대비해서 일부 덜어내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돼서요.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해리스 부통령이 이쪽으로 승기를 가져가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이쪽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은? 죄송해요. 저 이게 테마주인가요? SK 이터닉스가 풍력 관련된 종목으로 그래요? 많이 네. 이 D&D에서 네. 분할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테마랑 연결되는 건지도 잘 몰라가지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주식을 접근하는 거에 따라서 좀 약간 투자자들만의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그렇죠. 보는 뷰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회사의 캡은 살짝 테마랑은 좀 벗어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시총이 5천억 정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SK D&D에서 분할로 빠져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테마와 어떠한 그 형성고리가 있는 거냐라고 묻자면 저는 조금 약간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다 올라갔었어야죠. 근데 그렇죠. 주가 퍼포먼스 기준으로 볼 때는 위아래로 좀 약간 닫힘이 있어요. 뭐 지금 저점이 13,000원 초반대에서 상방이 한 19,000원대까지 열려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박스 상단이거든요. 일단 요 자리에서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약간 실적이 테마나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적인 뭐 해상 풍력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만 네. 조금은 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박스 상단 여부를 뚫느냐 뚫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제일 갈림길에 놓여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약간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면 박스 하단을 손절 라인은 13,900원, 목표 주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꼼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지차장님 세부적인 분석 감사합니다. 라고 고고식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마지막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약간 테마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은 좀 포트에 좀 비워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제 뉴스 매매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일정 매매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조심 아닌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정 현금은 항상 유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매매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적정한 현금을 두고 유지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어떤 섹터 플레이라던가 아니면 밸류에이션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엔터, 조선, 화장품 업종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현금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관심 섹터로는 엔터와 조선, 화장품 섹터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주셨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